식사들 하셨습니까? 밤새 하늘이 뚫린 것처럼 퍼붓더니 결국 충청 서부권이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죠. 경기도 어려운 시국에 날씨마저 도움이 안 되니 참 답답합니다. 다들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장마 태풍은 아무리 대비해도 좀 대비가 안 되는 면이 좀 있죠. 저희도 올해 포크레인을 이틀이나 불러서 논두렁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어도 금이 갔죠. 내년 봄에 한 번 더 불러서 작업해야 할 듯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은데 피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더빙 음성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이크를 바꿨더니 적응이 안 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구독자님 덕분에 조금씩 더 나은 영상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티가 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유튜브 채널의 주요 시청자의 85%가 45세 이상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중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미로 쉬어가는 영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년의 나이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중추 역할을 하는 허리 같은 존재이고 개인적 의미로 봐서는 인생을 꽃피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0세는 불혹이라고 하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강사라는 표현도 있는데 벼슬을 하는 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48세는 상년, 50세는 이름을 떨치다라는 뜻으로 지천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애년이라고도 표현을 한답니다. 머리털이 쑥같이 휘어진다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가라고도 표현하는데 집안에서 지팽이를 짚을 만한 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애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진급도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과장급을 넘어 차장, 부장, 임원급으로 많이들 지급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명퇴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하는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직원들이 본인 숨쉬는 소리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도 무소음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은 꼰대, 틀딱 같은 용어로 부르기 시작하는 나이기도 하죠. 우리 중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학교가 한 10반 넘는 학급에 한 반에 50명 넘는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그것도 오전 오후반 2부제 수업으로 고생하며 중학교를 가보니까 중학교는 60명이 넘다 보니 또 더 콩나물시루 같은 속에서 겨울이면 갈탄 때고 여름은 우통 벗고 공부해 고등학교를 가니 한 반에 70명이 넘는 교실에 담임은 1년이 다 돼도 학생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로 북적거린 속에서 몇십 대 1의 경쟁으로 대학 가고 졸업하니 IMF가 왔습니다. 군대는 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 빼치카 때는 그지 소굴 같은 곳에서 2년 넘게 고생해도 알아주는 것 하나 없이 취업해서 버틴 세대가 중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 국립대학 정도면은 대기업에 딱딱 취업 가능한 꿀빤 세대라고도 합니다. 사실이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교수 사무실에 추천서가 쌓이던 시절은 80년대 초중반 학번까지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서울 경기권은 한 반에 한 10명, 지방은 서너 명 대학도 못 가던 시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50대 중반인 저희 때는 한 반에 10명은 대학 갔습니다. 중년은 어렵게 살았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못 사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따도 없던 시절이죠. 왕따라는 단어는 90년도 넘어서 처음 들어본 듯합니다. 정말 어렵게 살던 세대가 중년의 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물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군 간부 출신은 벌써 연금 받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사기업 출신도 이제는 명퇴 압박에 시달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에는 노안, 탈모, 흰머리로 인한 염색은 디폴트 값이 된 듯합니다. 간혹 염색도 안 하는 변태 같은 놈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좀 염색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은 머리부터 스캔하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몇 년째 탈모약 먹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다행히 저는 집안에 대머리 유전자가 없어서 신경은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빨이 안 좋은 유전자 폭탄 조상님 덕에 40대 내내 이빨 때문에 고생을 했고 40대 중반부터는 혈압약, 50대 중반부터는 이형 당뇨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중년에 임플란트 안 박으시고 혈압약, 당뇨약 안 드시는 분은 조상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할 뿐입니다.
요즘은 그냥 아침 대신에 눈 뜨자마자 혈압약, 이형 당뇨약, 고지혈증 치료제 3알씩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있죠. 그나마 최대로 약한 치료제를 사용할 만큼 건강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직장생활 할 때는 당장 입원하라고 권유를 들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시골 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됐고, 제가 상태가 좋아지니 어머니께 아프셔서 고생했지만은 지금은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건강관리 잘하셔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보니 서럽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인가 40대 후반 선생님이 칠판에 판사하다가 갑작스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면서 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나 오늘 고추에 흰털 났다. 그때 우리는 엄청 웃었죠. 선생님 그때 웃은 거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약해지거나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밤을 새는 것도 안 됩니다. 20대 중반은 3일밤까지 새봤는데 20대 후반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체력이 꺾어진 것은 27살, 32살, 42살, 54살 기점으로 급격히 체력이 꺾인 듯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26살인 중2 후배가 열심히 운동장을 뛰길래 체력 검정 때도 아닌데 왜 뛰어다니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침에 안 서서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 그랬더니 써보지도 못하고 안 서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는 겁니다. 후배님 미안했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겠죠? 오줌빨도 약해져서 바짓가랭이 적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은 L-시트룰린 포함된 건강 보조식품 드시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L-시트룰린이 국내에서 합성 제조되기 때문에 아마 가격도 얼마 안 할 겁니다. 그 외에 안 서는 분은 병원 치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리적, 신체적 영향이 복합적인 원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를 불혹이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부실해지는 것이 많죠. 도가니도 부실해지고 그러다 보니 일어날 때마다 끙끙 소리가 납니다. 그 외에도 근골격계, 내과, 외과 계열 고장나고 매일 수리하고 그렇죠. 이상은 신체적으로 약해지거나 얻는 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사항 없으시기 빌겠습니다. 중년의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집중력, 단기, 기억력 상실일 겁니다. 이게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 전두엽 검사하시면은 깜짝 놀랄 일이 많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단기 연상이나 단기 기억이 확실히 떨어지게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멀티가 안 되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일이 안 된다는 뜻인데 단기 기억과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한 4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초기 증상이긴 한데 외출할 때 뭐뭐 가지고 나가야지 생각하면은 예전에는 5개도 기억하고 챙겨서 나갔는데 지금은 3개밖에 안 됩니다. 매일 챙기는 핸드폰, 지갑, 차키 빼고 3개죠. 누구는 외출하려면 집에 한 5-6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부가 같이 헤매면은 출발하는데 1시간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아들한테 김치 갖다 주려고 몇 시간을 지방까지 갔는데 김치를 안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습관으로 루틴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출용 핸드폰, 지갑, 차키 그리고 가지고 다닐 물건을 무조건 눈에 보이는 일정한 곳에 생각날 때마다 꺼내놓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크게 실수하는 일은 없는데 앞으로가 걱정이죠. 문제는 최근에 설단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거나 지명등을 가끔 잊어버려서 머리에서는 뱅뱅 도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현상을 설단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라이딩 중에 멘트를 할 때 더욱 그런 현상 때문에 간혹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한동안 못하는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필요한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워낙 메모하는 습관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어디다 메모해놨는지 가끔 까먹을 때에 환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못 외우는 것은 핸드폰 생기고 바로 생긴 것 같고요. 요즘은 매일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 길을 외우거나 길거리 풍경을 외우는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길 찾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또 확증 편향이 생겼죠.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고 그 이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심리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간혹 이걸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포장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경제적 가치관에 특히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남의 의견을 인정 안 하는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 전공이 말이야. 뭐 이런 본인만의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타인을 인정 안 하는 아주 나쁜 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죠. 저 또한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정치와 상관없는데도 특정 이야기를 흘리거나 특정 메이커를 좋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올라가면은 구독자가 한 10명씩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거나 제가 좋게 이야기하자는 특정 메이커 오토바이를 타는 분이라고 저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타는 메이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볼까 말까한 유튜브 생태계에서 막 까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그 기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방지하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기계적 중립이라는 명문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유튜버들이 많죠. 그래야 수입처에서 오토바이도 빌려주고 간혹 1년에 몇 번씩 하는 신제품 발표회 때 초대도 되어 뷔페도 얻어먹고 봉투도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기는 날 샜죠.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제대로 올바르게 중년 오토바이 라이딩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과 요즘 많이 늘어난 슈퍼땡스 응원이 힘이 되어서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김에 계속 같은 스탠스와 여타의 유튜버와 다른 시각으로 오토바이에 입문하는 분들과 초보를 위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중년 나이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계속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좋아요를 받기 위한 자기검열, 시청자 입맛에 맞추기 위한 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업체 스폰도 포기하니 마음은 편합니다. 또 기억 왜곡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간혹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확인해보면은 기억이 왜곡되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야 의학적으로 많지만은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기억이 희박해져서 그렇죠. 한 예를 들자면은 이웅평이 북한서 전투기를 타고 기순할 때 83년 봉황대기 야구 결승 중 공습 경보가 울렸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도 주말에 야구 보다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웅평은 83년 2월에 기순을 했고 8월 봉황대기 결승전 날 기순한 사람은 중공군 손천근의 상위라고 합니다. 이런 기억이 왜곡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은 가끔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노인네 고집까지 더하면은 설득이 안 돼서 그냥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끝냅니다. 저도 기억의 왜곡이 생기는데 90 넘은 어머니는 어떨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억이 너무 뚜렷해서 섞이는 기억도 너무 교묘해서 저도 가끔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 탓도 많이 하는 듯 하죠.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사업 본인 머리로 결정하고 본인 손으로 도장 찍어서 결정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죽일 놈이라는 둥, 장관, 정치인이 죽일 놈이라는 둥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 본인 책임이죠. 예전 군대 생활할 때 사당 기동훈련을 했는데 결과가 처참하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훈련단에서 오래 준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로는 사단장이 작전 방향을 잘못 잡아서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평 끝나고 사단장이 나가면서 인사 전투근무 지원 때문에 망했어! 그러는 겁니다. 훈련 시 인사 전투근무 지원은 만점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는 그 해에 인사복지 우수부대 대통령 부대표창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때 체득한 것이 어떤 핑계거리라도 만들어 다른 사람이 책임질 거리를 만들어야 본인이 실수가 묻힌다는 군대 생리를 알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이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장군을 보면서 군대는 3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했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그냥 실패의 원인을 특정 대상에게 돌리고 자기 위안 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문 용어로는 딸딸이 친다고 얘기하죠. 위에 열거한 확증 편향, 기억의 왜곡, 남 탓을 합치면은 젊은이들이 꼰대 틀딱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처음 접한 용어 중에 스윗 영 포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나이든 중년 남자가 젊은 처자에게 플러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의 말로는 찝쩍거리다, 추파 던진다, 썸씽, 그린라이트 이렇게 표현하나요?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뽑는 대표적 유형이라고 합니다. 중년 남자들은 어디 가서 말이든 행동이든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편의점, 식당, 카페에서 싸구려 멘트 날리며 그러시는 분들 간혹 있죠. 그러다 진짜 신고 당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년이 되면 실수도 늘고 젊은 친구들이 도전도 만만치 않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정중동하는 행동과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년 세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보험만이 늘어났다고 운동 등한시하거나 건강관리 안 하시면 진짜 어려움을 겪죠. 훅 갑니다. 이제는 점점 훅 가는 시간이 빨라지죠. 아니 더 빨라질 겁니다. 오늘은 중년에 얻는 것과 잃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